그리고 안 된 애들은 토요일 날 일찍 나오시거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목요일 날 일찍 나오시거나 토요일 날 일찍 나오세요. 9시 반에 나와요. 알겠니? 월수금제 되나 없어? 월수금은 힘들 것 같아. 수요일 날 오후. 수요일 날 오후.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 그래서 다음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는 목, 토. 알겠지? 알겠지? 저 화요일 날 쉬어요. 다음 주 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휴강이야. 알겠지? 근데 목요일 날은 정상 수업이다. 됐니? 화요일 날 또 설날 다니니까 할 수가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수업을 듣고 이제 이전에 중학교를 부정을 해요. 학교 중학교 제 본게임을 정말 잘하셔야지. 진짜 잔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잘 풀어요. 대학 가도 대학에서 수학 성적을 제일 많이 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 당일날만 이제 뭡니까?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설날 때. 설날 때 돈 안 벌었네? 벌어. 설날 때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설날 때 당일날 돈 좀 벌고, 그래도 1년 먹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연휴 때 좀 공부 좀 하세요. 알겠지? 설날이라서 얘기하는데 20살 때 딱 설날 들어가면 너네 나이 때 딱 20살 때 설날 들어가면 다르다니까. 민준아? 네, 진짜 어느 대학 갔어? 아니 무조건 물어보지 않아? 아니 사촌 형들이나 언니들이나 뭐 있잖아. 잘 가면 막 2만 원 줄 거를 심사위원장으로 바꿔주고. 아니야? 아 맞다. 어디로 갔어? 저기 관악구에 그 있잖아요. 그럼 한 장 줄 거 2장 주고 그런다니까. 열심히 하세요. 207쪽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다음 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리닉 안 되는 애들은 목요일에 일찍 오거나 토요일에 일찍 와라. 2개 하는 방법이 없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내가 그래도 오전에 수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질문이 밀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토요일날 오전은 거의 그냥 프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오시면 질문이 돼. 알겠지? 207조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했지만 이제 집합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명시할 수 있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집합의 연산은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총 4종류가 있어요. 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A 합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라.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적을 수 있겠니? 적을 수 있겠어? 그냥 적을 수 있겠어? 그냥 적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이렇게 적는 거야. 조건제시법이니까 뭘 모아놓은 거야? X를 모아놓은 거지. 근데 A 합집합 B는 X가 어디의 원소일 수도 있고 B의 원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 A의 원소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무슨 접속사로 연결해야 되냐면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면 충분히 A 합집합 B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합집합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뭐라고?
또는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어? 그 다음 A 교 B는 뭐냐면 X를 모아놨는데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된다는 이쯤으로 충분히 교집합. 그러니까 A에도 들어가야 되고 B에도 들어가야 되는 공통 부분인 거지. 그래서 교집합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뭐라고 그리고 이건 뒤에 명시에서 다시 나오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너네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의 또는은 뭐냐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들이 이 일상생활에서의 또는과 수학에서의 또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대표적인 착각이 이거지.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 타본 사람. 안 타본 사람. 오씨 부자들이네. 비행기를 다 타봤지.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 다 가봤지. 기내식 안 먹은 사람. 다 드셔봤어? 오씨 부자 동네네 역시. 비행기를 타봤을 거 아니야.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그 기내식 그 딱 오면 그 승무원이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와인 한잔 하시길 그거 아니죠? 뭐라고 말해? Before fish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렇게 안 물어보나? 이제 고기를 드실래요? 아니면 그 뭡니까? 생선을 드실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럼 이 승무원의 이 또는은 뭐야? 이 올 또는은 뭐야? 둘 중 하나 고르라는 거지. 둘 다 달라고 해도 주죠. 고가 항공을. 근데 before fish랑 둘 중 하나 달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또는과 우리가 알던 일상생활에서의 또는은 다르다고. 수학에서 또는은 비프만 골라도 되고 fish만 골라도 되고 아우 배고파 둘 다 달라고 해도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 그리고는 뭐야? 그리고는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공통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다 아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렸을 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고 A 합집합 B가 되는 거고 이 공통 부분이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지. 괜찮니? 그럼 A 차집합 B는 어떻게 나타날까? A 차집합. 이건 뭐죠? 똑같아요. 진짜 마이너스 의미랑 똑같아. A에서 B를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죠. 그럼 정의는 이렇게 쓰는 거다. 정의 외워.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느껴졌지. 대충 알면 그걸 함정 파놓는 게 이쪽 학교야. 대충 하면. 얘는 뭐냐면 X가 어디에는 원소는 돼야 돼. A의 원소는 돼야 돼. 그리고 근데 어디의 원소는 안 돼야 되는 거야. B의 원소는 안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충분히 A 차집합 B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의 순수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느 부분? 이 부분. A의 완벽하게 순수한 부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A 차집합 B 이렇게 부르는 거지. 얘는 뭐라고 불러요? A 합집합 B. 혹은 어떻게 더 부르냐면 A 합 B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 뭐처럼 생겼냐? 컵처럼 생겼지. 컵. 외국에서는 A 컵 B 이렇게 부르고. 그럼 얘는 뭐야? A 교비. A와 B 교집합. 이거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뭐처럼 생겼냐고. 이거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A 캡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웃는 거지? 왜 이상한가? 됐니? 얘는 뭐? A 차비 이렇게 부르는 거야. A 차비. 뭐 같이 웃죠. 웃긴 포인트가 뭐야, 씨발? 뭔데? 야, 정민 웃긴 포인트가 뭐야? 뭐가 웃긴 거야? 내가 웃겨? 잘 봐. 됐지 여기까지? 응. 근데 이제 우리는 여집합을 정리할 거거든. 여집합.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집합. 여기 C는 영단어로 뭘까요? 영단어로. 영단어로 뭘까요? C죠. 이건 영단어를 뭐라고 부르냐? 보충이라는 영단어를 아꼈잖아. 보충 뭘까? 너의
C로 시작하는 보충. 컴플레인. 오 씨발. 됐다. 야 저기 설명인데 욕하면 안 되는데. 컴플리먼트. 중분 설명이 하더라고 너네 후배들. 컴플리먼트. 앞글자 C를 따가지고. 근데 왜 여집합에 이 C라는 기호를 붙여서까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여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U라는 유니온셋이 등장해요. 근데 전체 집합은 U죠. 이게 U죠. 근데 이렇게 각지게 쓰세요. 왜 이렇게 각지게 쓰라고 하냐면 얘랑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 집합은 각지게 쓰는 게 좋아. 특히 서술에서 뭐씨 알겠지? 각지게 쓰라고. 됐지? 그럼 이건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전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들어졌어. 그러면 그 전체 집합을 제외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자연수 집합이 딱 나와요. 전체 집합. 그 음수 생각하면 또라이야. 전체 집합에서 실수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복수 생각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뭔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의 전체 집합이 나오면 그냥 그쪽에서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사건은 뭐냐면 여집합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면 x를 모아놓은 거야. 뭘 모아놓다고? x. 근데 x가 일단 무조건 어디에는 들어가야 돼? 전체에는 들어가야 돼. 근데 어디에는 안 들어가야 돼? A에는 안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왜 컴플리먼트라는 보충이라는 앞글자를 따르면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지. 그럼 A가 아닌 게 A의 여집합 아니야? 그럼 얘네들, 그러니까 A에서 A가 아닌 거를 보충해주면 전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컴플리먼트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명백하게 정의를 이거를 다 뭘로 쓸 수 있어야 돼? 암기 과목처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각각의 의미까지도 명백하게 부여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오케이? 그럼 거의 페이지 207쪽에 다 적어놨는데 그 검정색 동그라미 이것만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무슨 소? 서로소. 기본적으로 서로소는 두 가지가 있죠. 뭐의 서로소? 수의 서로소와 무슨 서로소가 있냐면 집합의 서로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야 수의 서로소가 뭐야? 어떤 두 수가 서로소다 뭐라고 볼 수 있어?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서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거 착각하는 분인데 얘 1과 3은 서로서야? 손 들어봐. 아니다. 맞다. 그래서 왜 비트한테 물어봐봐. 아닌지. 여기 있잖아. 1과는 모든 숫자가 서로서야. 왜? 1과 공약수는 뭐야? 3의 공약수. 1. 공약수가 1푼 두 숫자가 서로서로 보는데 그럼 이름 모든 숫자랑 공약수가 몇 푼이야? 1푼이지. 그럼 이름 모든 숫자랑 서로서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정의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럼 수의 서로서는 뭐라고? 공약수가 몇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근데 집합의 서로서는 뭐냐면 이런 집합의 서로서가 아니라 A와 B가 만나는 친구가 없으면 서로서다. 그러니까 아예 뭐한 친구가 없으면 서로서? 겹치는 친구가 없으면 서로서. 근데 요즘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걸 좀 많이 내냐면 수의 서로서랑 집합의 서로서를 연관시켜. 수의 서로는 공약수가 뭐가 포함이 돼야 돼? 1. 근데 이 친구는 겹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서로서랑 수의 서로서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그 208쪽에 뭐 여차 집합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뒤로 쭉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211쪽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당연한 되고 뭐 암기 영역은 아니야. 잘 봐. A랑 A의 교집합은 뭐야? A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 뭐 외울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정의 입각해서 그러면 A합 A는 뭐야? A지? 그러면 A 차 A는 뭐야? 공집합이지. 이 정도는 뭐 전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이제 A 교 공은 뭐야? 공집합이지. 그러면 A 합 공은 뭐야? A. 오, 잘한 거야. 그럼 A 차 공은 뭐야? A. 뭐 이런 거 다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공차 A는 뭐야? 공차 A. 공이죠? 맞지? 없는 거에서 그냥 있는 것 빼면 없잖아. 정의각해도 없는 거에서 있는 게 아닌 거는 상관없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공공해주면 뭐야? 공공교. 공. 그러면 공합. 이건 뭐야? 전체. 그럼 A 교의 전체 뭐야? A. 더 이상 그만할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의각해서 암기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땐 이거 하나는 직관적으로 바로 외우셔야 돼. 잘 봐. 잘 봐. 너네가 한 번쯤은 공부해봤으면 너네 차집합에 대한 연산법칙이 있어. 이 친구는 교환법칙 자체도 성립하지 않고, 맞지? 분배도 성립하지 않고, 뭐도 성립하지 않고, 드모르간도 성립하지 않는 나쁜 새끼야, 맞지? 그럼 이 나쁜 친구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거야?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냈을지? A, 교, B 여사건을 바꿔냈을지, 여집합을. 오케이? 그래서 A 차집합 B가 등장한다면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왜 그러냐면 그냥 외워야 돼. 이 친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차집합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져. 그래서 얘는 압도적으로 뭐 하셔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근데 증명은 쉽죠. 증명은 기본적으로 컴플리먼트 여사건이 등장한다면 여집합이 왜 여사건이라고 해서 그러지? 여집합이 등장한다면 A라는 친구를 품 그리고 B라는 친구를 품 그리고 전체 집합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B가 아닌 게 여기 있지. 근데 나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어. 이것도 사소한 건데 너네가 연필을 쓰잖아. 그럼 A가 이거지. A가 이거 B가 아닌 거 이거. 씨발 공통이 어디야. 아니 착각한다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내가 이 붙인 스킬인데 넘버링 스킬 이거 너무 좋거든. 넘버링 스킬과 좀 기억하고 있어 좀. 넘버링 잘 봐. 넘버링은 뭐냐면 전체 집합 내에 A라는 친구가 놓여져 있고 B라는 친구가 쭉 놓여져 있지. 여기까지 되겠어? 됐니? 그럼 A라는 친구의 영역을 1이라고 표현해. A를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1. 와 정말 좋아요. 이거 진짜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막 집합 3개짜리 관계도 보는데 거기에서 막 색칠하다가 막 안 된다고 공부하는 색칠 공부하는 거 진짜 안 된다니까? 그럼 B의 여사건은 뭐라고 쓰면 돼? 여집합. B가 아닌 거니까 넘버링 여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을 합친 거니까 1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는 거 색칠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A 차집합이랑 완전히 연결되지. 알겠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뭔가 집합을 해석할 때는 이 넘버링 너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검정색 동그라미의 3번 첫 번째 이야기 있지?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무조건. 나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A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지? 그럼 전체가 아닌 게 뭐야? 공집합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개념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페이지 212쪽 가보자. 거기 4번, 5번은 별표 추천시켜. 얘는 싹 다 외울 건데 솔직히 나는 4번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 생각해. 근데 5번은 무조건 외워야 돼. 5번은 외워야 돼. 5번 잘 봐. 5번 외울 거야. 5번. 뭐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식 몇 가지를 적어놨어? 몇 가지? 5가지. 얘는 외울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A 교 B가 거기랑 똑같이 써야지. A야. 이게 뭔 소리지? A와 B의 공통 부분이 A라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B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 합 B가 B야. 그럼 무조건 A가 어디에 쏙 들어가야 돼? B. 그러니까 큰 게 B인 거야. 큰 게. 이거 파악할 수 있겠니? 괜찮아? 그 다음 만약에 A 차 B가 공이야. 이건 뭘까? A에서 B를 뺀 게 없다는 거지. 그럼 A가 무조건 B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도 바꿔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바꿔낼 수 있겠지. 얘도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사건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괜찮지? 이거 그냥 같이 쓸게. 이쪽에 써야지. 됐니? 그 다음 이 표현도 있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B가 아닌 게 A의 아닌 거에 부분 집합이 되면 당연히 A가 B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뒤에서 보는 건 무슨 명제랑 연결이 되는 거지? 이제 대우 명제 개념과 연결이 되는 표현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다섯 번째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직관적으로 바로 안 나와. 이 다섯 번째는 조금 외워보래. 얘는 직관적으로 안 나와. 솔직히 해서 작은 거 오씨, 큰 거 오씨, 없다 오씨 다 돼. 근데 얘는 안 외워두면 갑자기 절 수 있거든? 이 친구는 좀 외워. 알겠지? A 여랑 B의 합이 뭐가 나오면? 전체가 나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넘버링으로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 이렇게 증명하면 돼. 잘 봐. 기본적인 상황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없는 친구 없지? 맞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A 열을 1번이라고 표현할게. A 열가 뭐야? 이거지. 그 다음 B라는 친구를 2번이라고 표현할게. 그럼 2번은 뭐야? 얘 아니야? 근데 얘를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돼? 공집합. 그럼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B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색칠하는 하수라니까. 색칠 해본 사람들은 색칠 안 해요. 알겠지? 그래서 색칠보다는 그냥 넘버링으로 파악하는 게 좋아. 그럼 내가 3세포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이상. 괜찮지? 오케이. 그럼 뒤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 되겠고 거의 215쪽에 연산법칙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산법칙도 어렵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연산법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슨 법칙? 교환법칙. 즉 A 합 교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법칙? 결합부터 쓸까? 결합법칙과 이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 얘네들을 비교를 잘 해줘야 돼요. 결합법칙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같은 연산일 때. 무슨 연산일 때? 같은 연산일 때. 그 다음 분배법칙은 무슨 연산일 때? 다른 현상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A 합, B 합 C가 나왔어. 얘네들과 지금 무슨 현상이야? 같은 현상이지. 같은 합합 연산이잖아. 그러면 이 괄호 위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괄호를 다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알아. 근데 이 친구가 뭘로 바뀌어도 똑같아? 교로 바뀌어도 같은 현상이면 얘가 다 성립한다. 괜찮지? 대화안 돼. 그럼 이제 다른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A 합 B 교 C가 나오면 이 A 합이라는 친구를 한 번, 두 번 분배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합 B 교, 그다음 뭐 A 합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현상이면 분배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배도 정말 중요해요. 집중해. 분배도 중요해요.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등호라는 것 자체는 얘도 성립하지만 얘도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 합으로 묶어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면 무슨 법칙? 결합. 다른 현상이 무슨 법칙? 분배.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라는 이 글자도 기억해야 돼. 쓰라고 나와. 혹은 다음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쓰이는 법칙은 무엇인지라고 객관식으로 나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들은 무조건 기억하고 쓰셔야 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네. 됐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무슨 법칙이죠? 드모르간. 드모르간 법칙. 기억하셔야지. 드모르간 법칙이 정말 중요해요. 잘 봐, 드모르간. 드모르간, 잘 봐. 드모르간 뭐냐면 A 교 B에다가 전체에다가 뭘 취했어? 여집합을 취했어? 그럼 이 여집합이라는 지금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아닌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와 B에다가도 각각 여사건을 취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도 바꿔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도 되지만 풀어 쓰는 것도 되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합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건 절대지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결합, 분배, 이제 드모르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가 막 연산하는 작업을 내가 이 수업에서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야. 알겠니? 해봐. 너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고. 넘어가서. 야, 너는 153번 한번 있거든. 야, 이거 교재 언제까지 다 해보라고? 목요일까지. 알겠지? 밀리지 마요, 밀리지 마. 아,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 그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줄이시고, 뭐 줄여요, 뭐. 넷플릭스를 줄이든지, 핸드폰을 던져버리든지, 한번 가서. 뭐라도 줄이라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고1 때 고생하면 고2가 편해지고요. 고2 때 고생하면 고3이 편해지고요. 20대 때 고생하면 30대가 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다 뒤지는 거긴 한데, 응? 자, 그럼 바로 나왔어? 오, 미리 했어? 이거 훌륭한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앞장에서 이렇게 틀렸어? 내가 안 본 줄 알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3, 4, 5를 열심히 하고 이제 여름 때 보는 거야.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게.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나? 나 여기서 얘기할게. 여기서 집합의 연산법칙 쓰고 있으면 빨리 손을 떼세요. 집합의 연산법칙 쓰고 있으면 손을 떼라고. 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 얘가 나왔대.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뭔가 교환법칙 해가지고 뭔가 분배도 되네. 그럼 손을 떼라고. 잘 봐. 잘 봐. 이거는 진짜 기억을 안 하면 막 뻘짓하다가 막 갸우뚱하다가 막 벤다이언 3개 그리고 막 색칠하다가 끝난다니까. 아니 너네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싫어. 내가 교재 한 문제 한 문제 얼마나 고민하면서 쉬는 줄 알아? 이건 그래도 개념 교재니까. 개념 교재잖아. 개념 교재 같지 않은 게.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 교재 이제 라이트 버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 어려워. 아닌가? 라이트 버전 하나 만들어. 더 엔드 오브 매스 라이트 해가지고. 이런 거 학교 가서 이렇게 피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피지 말고 이 김준영 여기 펴놔라 이렇게. 하여튼 잘 봐. 이 친구 두 개를 합집합했더니 뭐가 나오네?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야, 어떠한 두 개를 합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둘 다 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얘도 공, 얘도 공인 걸 일단 뽑아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봐. A와 B가 교집합이 없대요. 그럼 벤다그램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 부담스럽지 않지. 근데 B에다가 C를 뺐는데 없대네? 그럼 C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조건 내에서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몰라. 모르지. 통일을 살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돼야 안 돼. 일단 기억부터. A 합 B는 뭐지? 전체인가?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니은. B 교 C는 뭐야? B랑 C의 교집합이 좀 B. 니은 참여 것이. 참이지. 디귿 참이지?
근데 뭐 어떻게 알아?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주어진 조건으로 이 녀석의 유무는 파악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이거 정말 못 따라오는 애들 있거든. 이게 학교 시험에 한번 나오면 애들이 당황하더라고. 뭐, 합, 뭐, 공 나오면 둘 다 공공이야. 뭐, 함, 뭐, 공 나오면 둘 다 뭐라고 공공. 여기서 집합 연산법칙 지랄치면 끝난다고요. 알겠지? 이건 기억하고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준 거야. 됐지? 알겠니? 나머지는 충분히 조금 풀 수 있을 거고요. 154번 조금 어렵게 되는데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지?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158번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8번 전에 166번을 먼저 보자. 166번. 그 다음 166번 위에 158번을 적어. 얘네들은 같이 복습을 한번 하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뒤에 개념은 끝났어요. 미안한데. 근데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집합은 개념 문제가 아니에요. 뭔지 알겠지? 그러면 166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거기 위에 테마 뭐라고 적혀있어? 대칭차 집합. 이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대칭차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난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굉장히 더러운 녀석이 막 있지. 그럼 그런 거를 분배를 이용하고 결합을 이용하고 드모그램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연산법칙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지. 근데 마지막에 너네가 정리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어. 이런 형태가 딱 나왔어. 그럼 여기선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칭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하나의 단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칭차집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 대칭차집합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차집합의 활용 168번까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천천히 할게요. 이건 중요한 테마야. 중요한 테마. 잘 봐. 대칭차집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뭐라 정했네? 세모로 정의했지. 그럼 충분히 A, 세모, B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마다 달라. 세모일 수도 있고 뭐 별일 수도 있고 이건 뭐 내가 봐야 돼. 문제 사는 대로 사는. 근데 이 친구를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A의 순수한 부분과 B의 순수한 부분을 합치라는 거지. 완벽하게 여기에서 대칭은 차집합이지.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대칭 차집합을 충분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부담스럽니? 전혀 안 부담스럽지? 어떻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거 부담스럽니? 안 부담스럽지?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거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럽지?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문제를 만지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 친구를 뭘로 바꿔버리고 또 B 전체 집합, 차집합, B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라는 걸 역으로 내주는 거죠. 알겠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내가 봤을 땐 살짝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 대칭차집합. 괜찮니?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칭차집합은 그냥 하나의 마지막 단위다.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는 단위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대칭차집합의 성질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잘 봐야 된다. 기억하고 올게. 대칭차집합에 일단 교환 법칙은 성립할게. 기억은 참일 거지. 참이죠. 아이고 이거 잘 되잖아. 맞아. 그럼 너네가 니은디귿 해봐. 니은디귿이지. 잠시만.
일단 이거 반복을 다시 한번 풀어올 겁니다. 일단 채점을 설끝나고 할게. 내가 채점은 이제 책 같으니까 설끝나고 채점할게. 어제 목요일날 그 선생님들 볼 거거든. 같이 해서 좀 채점할게요. 다시 한번 풀어와. 니은은 참일 거지 지금. 참이야? 이거 어떻게 증명했니? 잘 봐. 니은 볼 건데 A 대칭차 집합 B 대칭차. 야 솔직히 말해서 야 이게 대칭차 집합이면 이거 해가지고 뭐 해먹을 거야?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이 대칭차 집합이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 결합 법칙이 성립하냐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B 차집합 C 교 B 차집합 C로 바꾸지. 그러면 A 죽으면 돼. 절대 못해, 맞지? 그럼 이런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어떤 집합을 정리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집합 정리 문제는 첫 번째로 생각을 뭘 하냐면 일단 연산법칙을 쓰는 게 빠를 때가 많거든. 연산법칙을 써. 근데 이거 도저히 연산법칙 안 되겠다. 그럼 뭘로 넘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바로 가져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리겠지? 그럼 이쪽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그럼 여기서 정말 나무라는 친구 뭐야?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는 순간 골로 간다니까? 아니 해봐. 나도 못해. 이제 이 정도 색칠하다가 다시 생각하다가 색칠하다가 내가 어디 색칠했다가 그래서 혼란나. 우린 뭘 쓸 거라고? 넘버링. 그럼 B 차 C는 뭐야? B 대차 C. B 대차 C는 뭐야? B 대차 C. 여기 아니야? 넘버링 1번. 얘를 1번이라고 표현했어. 됐지? 그 다음 A는 뭐야? A. 여기죠. 그럼 2번 이렇게 표현할게. 와, 정말 훌륭하지 않냐? 그럼 끝났죠. 지금 이 A 대차 B 대차 C는 공통된 녀석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된 녀석, 즉 1, 2가 포함된 녀석만 삭제하면 되니까 이렇게 삭제해요. 괜찮아? 이거 돼야 안 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A, B 전체 중에서요 얘만 빼세요. 전체 중에서요 1, 2가 포함된 얘만 빼세요. 이거잖아. 이거 이해돼 안 돼? 된 게냐? 된 거지? 그럼 이제 저쪽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증명하셔도 돼. 근데 서술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말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집합을 정리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0점 맞는 거야.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사고가 있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는 거야. 그럼 저 우변 정리해볼게. 우변 정리해볼게. 그러면 A, B 하면 뭐야? 1, 1, 1, 2. 얘를 1번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됐어? 그 다음 C 하면 뭐야? C. 여기 2 넣은 거지. 그럼 대칭차 집합은 뭐다? 겹치는 것만 제외시켜주면 된다고. 그럼 얘네들은 완벽하게 그린 상황으로 뭐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참 거지? 참. 야, 이게 초등학생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볼 건데, 디귿은 뭐냐면 저 친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냐라는 것도 증명해 보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이것도 넘버링으로 한번 해보자. 넘버링을 해볼게. A, B, C지. 그럼 나 얘를 1번이라고 할게. 얘를 1번. 이 정도는 하겠지? 이 정도부터는 안 되죠? 그 다음 얘를 2번이라고 할게.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 돼야 돼. 그럼 겹치는 것만 제외시켜주는 거지. 그럼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그려주죠. 이건가? 내가 잘했네? 초등학생인 것 같아.
A 맞지? AC가 A 아니야? 맞죠? 겹치는 녀석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겹치죠? 여기하고 얘 맞네요.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아요? 맞나? 왜 아닌 거지?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맞는지 조금 알면 돼서. 다시. A 차 B가 뭐야? 여기지 1번. 여기 맞니? 그 다음 A 차 C는 뭐야? A 차 C. 여기 아니야 2번. 여기 2번. 나 실수한 거 없지? 맞아. 그럼 색칠을 해줄 거니까 색칠을 해주면 여기 색칠이 되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고. 됐니? 돼야 안 돼요? 그럼 디귿은 이렇게 분배는 된다 안 된다? 분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는 거지. 괜찮니? 돼요? 다음 리을 봐볼게. 리을은 어렵지 않아. 잘 봐. 야, A 대칭 차집합 A 해주는 거야. A 빼기 A가 0이고 A 빼기 A가 0이니까 0 합하면 뭐야? 0이지. 얘는 0. 그러면 A 대칭 차집합 A 해주는 걸까? 얘가 0 대칭 차집합 A 아니야? 그럼 0 대칭 차집합 A는 뭐지? 0 빼기 A는 0이지. A 빼기 0은 A지. 그럼 둘이 합집하면 뭐야? A지. 이 친구는 A가 되네. 그럼 충분히 규칙성 파악할 수 있겠네. A를 몇 번 치면? 짝수번 치면 뭐가 되고? 0이 되고 A를 홀수번 치면 A가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참, 미음도 뭐 참. 괜찮니? 그럼 마지막으로 비읍시읒 해볼게요. 비읍시읒. 비읍시읒 해보겠습니다. 비읍시읒은 뭐냐면 그 스타가 뭘로 정의가 됐지? 스타 A 스타 B가 뭘로 정의됐어? A 대칭차 집합 B의 여집합으로 정의가 된 거지. 그럼 이 친구만 벤다그램 그리고 너네가 그 시옷 이응은 좀 숙제 비읍 시옷 이응을 너네가 그걸 해와. 숙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잘 봐. 지금 A, B를 딱 그렸을 때 A, B의 대칭차 집합이 얘지. 그럼 그 친구가 아는 거니까 대칭차 집합이 여. 그러니까 A 스타 B는 여기에 그려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충분히 이응도 뭘 통해서? 넘버링을 통해서 한번 너네가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괜찮나? 그럼 이거를 토대로 몇 번을 한번 가볼 거냐면 오늘의 마지막 연씨가 저번 주부터 얘기했죠. 오늘은 난 무조건 칼퇴 할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 2시부터 이제 와가지고 클리닝 내가 다 하고 오늘은 좀 칼퇴해주고 컴플레인 넣지 마 고객님들. 거기 158번 너네가 풀고 오늘 마지막 문제. 오늘 이거 풀고 가자. 158, 159 풀고 오늘은 귀가. 이거는 잘 적으세요. 이거는 해설지가 1번, 2번만 적혀있네요. 이거는 노트 잘 할 거야. 집합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본 적은 있지?
너는 어떻게 풀지 않고 보자. (1256개) 어? 아니 아니 2의 구승계가 507이었는데 1256도 어떻게 나와? 근데 이건 이수 중에서 세워 많이 갔니? 아니요. 몇 명 갔어? 매우 이건 정말 이수 알러지가 있거든. 이수중 알러지가 있어. 왜요? 어? 아니 서울고 상무고들이 이수중인데 쫓겨 있는데 아니 그 이수중 별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수중 애들이 힘들어서 이수 알러지가 있다. 옛날에는 원촌 알러지도 안 있었어. 이게 원촌이었네. 원촌? 원촌 알러지. 그 전화다구를 그 원촌 원촌 알러지가 알러지가 있어요. 좀 수업만 하고 싶은데 수업만 할 수가 없는 게 강사의 숙명이잖아. 수업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아이씨. 다시 봐보자. 그럼 위에다 적어. 대칭 차집합. 어? 이게 왜 대칭 차집합이랑 연관이 되지? 라는 조금 의문점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녀석이 나오면 대칭 차집합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 이거는 그냥 외워버릴 거고 이건 교과서에서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 그냥 1번만 딱 안 내. 다 조건이 1번을 내고 나다 조건 결합시켜가지고 원소에서 찾으라. 그래서 얘는 굉장히 1, 2, 3, 4는 그냥 일반적인 포맷의 형태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잘 봐. 잘 봐. 일단은 뭐부터 그릴까? 벤 디아그램부터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A, B, C의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좀 시각화 시켜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일단 A, B의 공통 부분 3, 4가 있고 여기 지금 1, 2가 있고 여기 5, 6이 있고 여기 7, 8, 9가 있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겠지. 해가 됐어? 그럼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A 합 X가 B 합 X를 만족시키는 이 X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이런 문제는 해설을 쓰거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봐도 그냥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근데 예시를 들 때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니? 여기 원소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일단 뭐 집어넣고 빼보고 집어넣고 빼보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그럼 일단 뭐부터 들어볼 거냐면 1을 포함, 여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만 딱 포함하는 거야. 그럼 A 합 X는 뭐야? 1, 2지. 근데 B 합 X는 뭐야? 공집합이지.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뭔가 A의 순수한 부분과 B의 순수한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다시 이렇게 하면 좀 깨져 안 깨져? 지금 얘는 1, 2지. 얘는 뭐냐니까? 공이잖아. 그럼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3만 딱 넣었어. 3만 한 번 더 넣었어. 아 5. 5를 딱 넣었다고 쳐볼게. 그럼 얘네들 합집합이 뭐야? 1, 2, 3, 4, 5지? 아, 아까 내가 3, 4를 빼먹었네. 맞지? 1, 2, 3, 4, 5지? 그럼 이 B합 X는 뭐야? 1, 2, 3, 4, 5, 6.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 거야? 6이 튀어나오면서 깨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1, 2, 5, 6이라는 것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다가 3 넣어봐, 3. 3 넣어봤자 어차피 1, 2, 5, 6, 3이고 얘도 1, 2, 5, 6, 3, 4지. 이건 3이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근데 7, 8, 9가 들어가도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아, 이 녀석은 완벽하게 뭘로 바꿨을 수 있는 거냐면
A 대칭 차집합 B와 B 대칭 차집합 A를 무조건 누가 원소로 가져야 된다? X가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나오면 뭐랑 연관시킬 거예요? 대칭 차집합. 크니까 같겠다. 이거 외워. 야, 언제 학교 시험에서 막 예시 들어가지고 잠깐만 넣었다 뺐다 미쳤잖아.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집합에서 원소 배치의 해석 루트니까 외우시오. 이제 그럼 두 번째 정리할게. 두 번째도 A 교 X가 B 교 X지. 근데 잘 봐. 여기서 만약에 1X를 내가 그냥 1, 2, 5, 3, 5라고 이렇게 생각할게. 1, 2, 3.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야? 1, 2지. 근데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야? 5지. 그럼 둘이가 절대 뭐 할 수 없어? 같을 수 없지. 그러면 뭔가 이 대칭 차집합의 원소가 들어가면 여기에 외딴 친구, 여기에 외딴 친구가 생겨버리지 않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가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면 돼.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A와 B, BA라는 대칭 차집합과 무슨 친구가 X라는 친구가 완벽하게 서로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하나라도 가지면 돼. 이해됐어? 괜찮아? 됐지? 그냥 3, 4, 5, 6은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 3 들어가 버리면 A 그 X를 했으면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7 들어가 버리면 A 그 X 하면 어차피 7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녀석들은 매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만 기억하면 된다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대칭 차집합.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대칭 차집합. 그럼 너네가 이 느낌으로 3번, 4번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예시를 들라는 게 아니라 1, 2번을 활용해서 풀라는 건데. 잘 봐, 이렇게 할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여, B여, B여, A여.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칭 차집합과 뭐가 완벽하게 서로 쓰면 되는 거야? X가 완벽하게 서로 쓰면 되는 거지. 아니 이 녀석의 필충이 뭐라고? A, B의 대칭 차집합이 교정? A, B의 대칭 차집합과 X가 서로서라고. 그럼 이 친구 자체가 그냥 이걸로 바뀐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대칭 차집합이랑 X가 서로 쓰면 된다는 거지. 왜 이해돼 안 돼? 그럼 얘 정리해볼게. 이렇게 정리되나? 왜 이 친구 정리해볼게. 이렇게 정리되나? 근데 얘가 완벽하게 A 차집합 B가 되고 여기가 B 차집합 A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과 2번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2번, 3번 묶어. 나 진짜 거짓말 치는데 이거 1, 2, 3번 정리해주는데 있으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어?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강의를 봐요. 교재도 보고 저기 그 대치 시대인제 S반 교재도 다 있어요. 저. 애들이 이제 헌납을 해야지 졸업하면. 방학마다 한 번씩 갔다 온 애들이 있거든?
이제 바꿔가지고 혼나오면 공쌤 알아요? 몰라? 됐지? 우리 그 저기 시대인지 세월의 한수는 정생 교재도 있어요. 유판 교재는 그냥 거의 그 쌓여 유판 교재는 잘 안 봐요. 안 좋아해가지고. 됐니? 소영 등기니? 그럼 얘도 똑같이 해석해보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바꾸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대안 해야 돼. 이 친구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아, A, B의 무슨 차집합과 A, B의 대칭 차집합과 뭐가 완벽하게 서로 든 거야? X의 여집합이 완벽하게 서로 든 거지. 그럼 얘랑 X의 여집합이 완벽하게 서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X를 뺀 게 공집합이니까 X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대칭 차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지. 아, 미안해. 여 맞죠? 맞죠? 맞지? 그래서 충분히 얘는 X가 어디에 완벽하게 들어간다? A 대칭 차집합 B에 완벽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잘못한 거야? A, B 대칭 차집합 X에 들어가는 거. 아 미안 반대로 미안해 씨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됐지? 그래서 충분히 4번과 1번을 뭐 해줘야 돼? 거기에. 그래서 1번부터 4번의 정답은 다 몇이야? 32, 2의 5세 이렇게 생각해줘. 할 수 있겠나? 돼요 안 돼요? 돼? 괜찮아? 돼?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금 기억하시고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억하시고 얘한테 그 159번만 빨리 풀고 오늘 마무리 짓게요. 159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교재 안 된 애들은 언제 오라고? 목요일 오전에 좀 오시라고. 알겠지? 그 다음 교재는 나갔고 이번 숙제는 다 얘기했지? 오케이? 제발 저 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뭘 해오시라고요? 교재를 좀 풀어 오시오. 제발요. 집합 어려워. 혹시 정답 나온 거 있어? 몇 개? 16개 좋아. 잘 봐. 지금 이 친구도 하나 외워놔. 이 친구도 이제 뭡니까?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 표현을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 표현만 내지 않는다. 이거랑 뭘 시킨다고? 다른 표현들을 결합시켜서 개수를 줄여버린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조건이나 나조건이나 다조건 하나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럼 얘를 간단하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됐니?